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교대 근무를 위해서 체력을 단련한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다. 서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발을 다치지 않게 주의한다. 밤근무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주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환자가 선물을 주면은 병원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한다.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환자가 쪽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직업윤리를 준수한 행동은 간호조무사 혼자만 알고 있는다. 비밀을 유지한다. 비밀 유지 안 했을 때는요, 의료법규상으로 벌금 3.3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대충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감이 오시죠? 간호의 3요소, 기지사, 기술, 지식, 사랑입니다. 현대 간호는요, 환자를 인격체로 보는 환자 중심의 전인 간호이다. 농특법, 이게 다른 과목하고 다 겹치죠? 1978년 알마아따 회의에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했어요. 그래서 1980년 농어촌 특별관리조치법, 벽지 오지어도 건강한 인간의 기본권이니까 보건진료 공무원을 파견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했죠. 계층제의 원리, 계조명 분통, 계층제의 원리는요, 수직화, 분업화해서 직무를 지휘 감독한다. 조정의 원리, 다 같이 집단적으로 협동해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업무를 한다. 명령, 통일의 원리,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직속 상사가 지시나 명령을 한다. 분업의 원리, 전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분업을 한다. 통솔 범위의 원리, 부하가 100명이에요. 한 명의 상사가 다 통솔할 수 없겠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하의 수가 적절해야 된다. 그래야 통솔 가능하다. 이게 바로 간호 조직의 기본 원리입니다. 계층제의 원리, 조정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분업 전문화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라는 게 있다라고만 그냥 듣고 가세요.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 거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간호조무사는 업무 한계, 직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된다. 월권하면 안 된다. 다른 전문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쉬운 일이라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간호조무사가 부득이하게 근무 시간을 변경해야 될 때 어떻게 하죠? 그 관리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근무 시간을 변경한다. 환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 증상이 발견됐어요. 할 일은요? 보고한다입니다. 보고한다. 간호조무사가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은 스스로 윤리강령을 가져야 한다. 직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적 요구에 대비한다. 사회적인 요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요구 아니에요. 지식,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간호조무사는 업무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대 근무를 위해서 체력 단련한다. 간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다. 서서 하는 일이 많으므로 발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무를 할 때 중요한 것들이다. 밤 근무가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주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보통 3교대 할 때 야간 근무 많이 하거든요. 낮에 계속 놀다가 밤에 일하려면은 피곤하고 피로하게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충분하게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이런 게 오죽하면은 이론에 나오겠어요? 수혈 중에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은요, 수혈을 빨리 중단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수혈의 부작용은 보통 몇 분 이내에 온다? 15분 이내에 온다고 했었죠.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비밀을 유지한다. 비밀 유지 3.3이다. 유방 우열, 유두균열, 유방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어요? 다 젖을 먹여야 된다. 젖을 짜내야 된다. 그런데 유두균열, 유두가 뭐죠? 젖꼭지죠? 젖꼭지가 균열되고 아플 때만 수유를 금합니다. 얼마나 금해요? 24시간에서 48시간. 하루 이틀만. 왜? 엄마가 항생제를 먹어요. 항생제를 먹은 상태에서 아기에게 수유를 하면 아기에게 항생제가 가겠죠? 그래서 수유를 금하는 것입니다. 유두균열, 젖꼭지 균열에만 수유를 금한다 아시고요. 염증이 있던지 우열이 있던지 무조건 젖은 먹이는 거예요. 짜내는 거예요. 유두는 비누로 닦지 않는 거 아시죠? 산용열이 뭐죠? 출산 후 며칠 있다가 3일 있다가 열이 38도 이상 계속 된다고 하면은 이거 무슨 염증이 생겼다 이겁니다. 산용열의 원인균은 연쇄상 구균이다. 지금 제가 추려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 기출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 생리적인 체중 감소예요. 생후 3, 4일부터 아기가 체중의 5에서 10%가 감소됩니다. 5kg로 태어났어? 그럼 4.5kg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리적이기 때문에 괜찮다. 산후통,
산 후, 아기를 낳은 이후에 일주일 동안 배가 아픈 것이 산후통입니다. 한 달 아니에요. 일주일이에요. 배란이 뭐죠? 성숙 난포로부터 매월 한 개의 난자가 복강내로 배출되는 것.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혈압, 체중, 소변을 잰다. 경련을 하게 되면요, 호흡 유지, 기도를 유지해줘야 돼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자간증과 자간전증이 있어요. 자간증은 고혈압, 단백뇨, 부종에다가 경련이 플러스 됩니다. 근데 자간전증은요, 자간증 가기 전이다 해서 경련이 없습니다. 경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간증과 자간전증이 나뉘어진다. 경련은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줘야 된다. 불빛에도 경련을 하기 때문이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하면 경련이고요. 그냥 심폐소생술할 때는 고개를 똑바로 제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 유지예요. 경련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게 그림이든 말로 풀든 답이 됩니다. 전치태반,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이죠. 임신 후반기에 갑자기 엄마가 피가 나와. 그러면 전치태반 또는 태반 조기 박리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통증이 없어요. 전치태반은 통증이 없다. 난관의 기능,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난관, 나팔관은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는 장소입니다. 수정이 되면 임신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착상을 해야 돼요. 자궁에 가서 착상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그래서 자궁내 장치, IUD, 루프를 끼게 되면은 수정은 됐어도 착상이 안 돼서 이게 사후 피임법으로 쓰일 수 있다 이 얘기죠. 수정란을 자궁으로 운반하는 역할이 난관의 기능이라는 거. 임신 시 배란을 억제시키고 임신을 지속시켜주는 호르몬은요,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임신을 유지해준다,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자궁의 내막을 증식시킨다, 이거는 바로 에스트로겐입니다. 자궁의 내막이 증식되면 임신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은 에스트로겐이고요. 이미 임신이 됐어, 유지시켜주는 것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거예요. 폐경기가 됐어요.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죠.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특히나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있다. 세트로 가셔야 돼요.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2번에 한 번씩 국시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직전 국시에도 나왔죠. 임신 초기 소변에서 검출되어 임신을 진단하는 데 활용되는 호르몬, 우리가 임신 테스트기에 2줄 나오는 거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HCG 때문이에요. 이 자세는 뭘까요?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거의 한 2-3문제가 나오잖아요. 산후 운동,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를 위해서 취하는 자세는요. 생리통 완화 자세 뭐예요? 스륜이죠, 스륜이. 빈혈 중에서 임신 중 가장 흔한 빈혈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다. 철분제는 뭐랑 같이 먹어라? 철 좀 들어라,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거. 산모와의 성생활 언제 가능하다고요? 회복기. 분만 후 6에서 8주, 통목욕은요? 4에서 6주요. 임산부가 진료받을 때 취해야 될 자세, 여자가 그냥 산부인과 가서 취해야 되는 자세, 세석이, 절석이죠. 이번에는 모성간호에서 알아야 될 용어 정리. 비법스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보세요. 이 영상에서 다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초산부, 아기 처음 낳는 여자, 경산부, 한번 낳았던 여자죠. 배란은요, 성숙 난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내에 배출되는 것. 매월 난자가 나오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정, 난자가 자궁에 이르기 전에 정자와 만나서 결합하는 현상이 수정이다. 난관의 팽대부, 수정이 되는 장소는 난관의 팽대부이다. 임신 36주, 4, 9, 36, 임신 9개월이죠. 자궁 저부가 가장 높이 올라와 검상 돌기에 이르게 된다. 절박 유산,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면 임신을 지속할 수가 있다. 습관성 유산이 국시에 나왔어요.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이 된다. 이게 뭐냐? 경간계대가 특징이다. 습관성 유산입니다. 불가피 유산, 완전 유산, 불완전 유산 등도 있습니다. 자궁의 위치 때문에 생기는 임신부 불편감 3가지가 있어요. 빈뇨, 변비, 요통이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죠? 변비가 있고요. 허리가 아파요.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HCG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임신 내내 지속된다. 임신, 유산, 자궁 외 임신의 진단이나 임신 반응 검사 시에 활용된다.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HCG. 산전관리 늦어도 5달 이내에 4, 5, 20주 이내에 산전관리를 받는 게 좋다. 산전관리는요,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중에서 1차 예방이 산전관리죠. 산전관리 횟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짚을게요. 임신 초기부터 7개월까지 한 달에 한 번, 8, 9개월에는요, 한 달에 2번, 2주에 한 번 간다. 막달 90개월은요,
매주 간다. 파파니콜라우 검사가 뭐죠? 자궁 경부암 진단 검사입니다. 풍진과 매독 볼게요. 풍진 띵띠링띵띵. 엄마가 풍어를 읊어도 아기가 못 들어요. 왜? 태아 귀머거리가 생길 수가 있다. 태반을 통해서 90일 이내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풍진은 임신 초기에 엄마가 무조건 고쳐줘야지 아기한테 옮기지 않는다. 매독은요, 임신 중기 16주에서 20주면은 4, 4, 16, 4, 5, 20, 4, 5개월 아닙니까? 이때 혈리를 통해서 태반이 전파되니까 이 이전에 매독을 고쳐야 됩니다. 엄마가 매독이에요.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죠? VDRL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매독의 원인균은요, 트레포네마 팔리듐. 매독은 페니실린으로 치료하죠. 항생제예요. 초풍, 중매. 임신 초기에는 풍진, 중기에는 매독이 아기한테 옮을 수 있으니까 엄마는 그 전에 치료해야 된다. 교대 근무를 위해서 체력을 단련한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다. 서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발을 다치지 않게 주의한다. 밤 근무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주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환자가 선물을 주면은 병원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한다.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환자가 중에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직업윤리를 준수한 행동은 간호조무사 혼자만 알고 있는다. 비밀을 유지한다. 비밀 유지 안 했을 때는요, 의료법규상으로 벌금 3.3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대충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감이 오시죠? 간호의 3요소, 기지사, 기술, 지식, 사랑입니다. 현대 간호는요, 환자를 인격체로 보는 환자 중심의 전인 간호이다. 농특법, 이게 다른 과목하고 다 겹치죠? 1978년 알마아따 회의에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했어요. 그래서 1980년 농어촌 특별관리조치법, 벽지 오지어도 건강한 인간의 기본권이니까 보건진료 공무원을 파견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했죠. 계층제의 원리, 계조명 분통, 계층제의 원리는요, 수직화, 분업화해서 직무를 지휘 감독한다. 조정의 원리, 다 같이 집단적으로 협동해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업무를 한다. 명령, 통일의 원리,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직속 상사가 지시나 명령을 한다. 분업의 원리, 전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분업을 한다. 통솔 범위의 원리, 부하가 100명이에요. 한 명의 상사가 다 통솔할 수 없겠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하의 수가 적절해야 된다. 그래야 통솔 가능하다. 이게 바로 간호 조직의 기본 원리입니다. 계층제의 원리, 조정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분업 전문화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라는 게 있다라고만 그냥 듣고 가세요.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 거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간호조무사는 업무 한계, 직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된다. 월권하면 안 된다. 다른 전문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쉬운 일이라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간호조무사가 부득이하게 근무 시간을 변경해야 될 때 어떻게 하죠? 그 관리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근무 시간을 변경한다. 환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 증상이 발견됐어요. 할 일은요? 보고한다입니다. 보고한다. 간호조무사가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은 스스로 윤리 경영을 가져야 한다. 직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적 요구에 대비한다. 사회적인 요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요구 아니에요. 지식,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간호조무사는 업무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대 근무를 위해서 체력 단련한다. 간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다. 서서 하는 일이 많으므로 발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무를 할 때 중요한 것들이다. 밤 근무가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주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보통 3교대 할 때 야간 근무 많이 하거든요. 낮에 계속 놀다가 밤에 일하려면은 피곤하고 피로하게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충분하게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이런 게 오죽하면은 이론에 나오겠어요? 수혈 중에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은요, 수혈을 빨리 중단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수혈의 부작용은 보통 몇 분 이내에 온다? 15분 이내에 온다고 했었죠.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비밀을 유지한다. 비밀 유지 3.3이다. 유방 우열, 유두균열, 유방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어요? 다 젖을 먹여야 된다. 젖을 짜내야 된다. 그런데
유두균열, 유두가 뭐죠? 젖꼭지죠? 젖꼭지가 균열되고 아플 때만 수유를 금합니다. 얼마나 금해요? 24시간에서 48시간. 하루 이틀만. 왜? 엄마가 항생제를 먹어요. 항생제를 먹은 상태에서 아기에게 수유를 하면 아기에게 항생제가 가겠죠? 그래서 수유를 금하는 것입니다. 유두균열, 젖꼭지 균열에만 수유를 금한다 아시고요. 염증이 있던지 우열이 있던지 무조건 젖은 먹이는 거예요. 짜내는 거예요. 유두는 비누로 닦지 않는 거 아시죠? 산용열이 뭐죠? 출산 후 며칠 있다가 3일 있다가 열이 38도 이상 계속 된다고 하면은 이거 무슨 염증이 생겼다 이겁니다. 산용열의 원인균은 연쇄상 구균이다. 지금 제가 추려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 기출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 생리적인 체중 감소예요. 생후 3, 4일부터 아기가 체중의 5에서 10%가 감소됩니다. 5kg로 태어났어? 그럼 4.5kg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리적이기 때문에 괜찮다. 산후통. 산후, 아기를 낳은 이후에 일주일 동안 배가 아픈 것이 산후통입니다. 한 달 아니에요. 일주일이에요. 배란이 뭐죠? 성숙 난포로부터 매월 한 개의 난자가 복강내로 배출되는 것.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혈압, 체중, 소변을 잰다. 경련을 하게 되면은요, 호흡 유지, 기도를 유지해줘야 돼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자간증과 자간전증이 있어요. 자간증은 고혈압, 단백뇨, 부종에다가 경련이 플러스 됩니다. 근데 자간전증은요, 자간증 가기 전이다 해서 경련이 없습니다. 경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간증과 자간전증이 나뉘어진다. 경련은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줘야 된다. 불빛에도 경련을 하기 때문이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하면 경련이고요. 그냥 심폐소생술할 때는 고개를 똑바로 제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 유지예요. 경련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게 그림이든 말로 풀든 답이 됩니다. 전치태반,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이죠. 임신 후반기에 갑자기 엄마가 피가 나와. 그러면 전치태반 또는 태반 조기 박리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전 통증이 없어요. 전치태반은 통증이 없다. 난관의 기능,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난관, 나팔관은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는 장소입니다. 수정이 되면 임신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착상을 해야 돼요. 자궁에 가서 착상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그래서 자궁내 장치, IUD, 루프를 끼게 되면은 수정은 됐어도 착상이 안 돼서 이게 사후 피임법으로 쓰일 수 있다 이 얘기죠. 수정란을 자궁으로 운반하는 역할이 난관의 기능이라는 거. 임신 시 배란을 억제시키고 임신을 지속시켜주는 호르몬은요,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임신을 유지해준다,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자궁의 내막을 증식시킨다, 이거는 바로 에스트로겐입니다. 자궁의 내막이 증식되면 임신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은 에스트로겐이고요. 이미 임신이 됐어, 유지시켜주는 것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거예요. 폐경기가 됐어요.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죠.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특히나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있다. 세트로 가셔야 돼요.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2번에 한 번씩 국시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직전 국시에도 나왔죠. 임신 초기 소변에서 검출되어 임신을 진단하는 데 활용되는 호르몬, 우리가 임신 테스트기에 2줄 나오는 거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HCG 때문이에요. 이 자세는 뭘까요?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거의 한 2-3문제가 나오잖아요. 산후 운동,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를 위해서 취하는 자세는요. 생리통 완화 자세 뭐예요? 스륜이죠. 스륜이. 빈혈 중에서 임신 중 가장 흔한 빈혈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다. 철분제는 뭐랑 같이 먹어라? 철 좀 들어라.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거. 산모와의 성생활 언제 가능하다고요? 회복기. 분만 후 6에서 8주. 통목욕은요? 4에서 6주요. 임산부가 진료받을 때 취해야 될 자세. 여자가 그냥 산부인과 가서 취해야 되는 자세. 세석이 절석이죠. 이번에는 모성간호에서 알아야 될 용어 정리. 비법스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보세요. 이 영상에서 다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초산부, 아기 처음 낳는 여자, 경산부, 한번 낳았던 여자죠. 배란은요, 성숙 난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내에 배출되는 것. 매월 난자가 나오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정, 난자가 자궁에 이르기 전에 정자와 만나서 결합하는 현상이 수정이다. 난관의 팽대부. 수정이 되는 장소는 난관의 팽대부이다. 임신 36주, 4, 9, 36, 임신 9개월이죠. 자궁 저부가
가장 높이 올라와 검상 돌기에 이르게 된다. 절박 유산.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면 임신을 지속할 수가 있다. 습관성 유산이 국시에 나왔어요.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이 된다. 이게 뭐냐? 경간계대가 특징이다. 습관성 유산입니다. 불가피 유산, 완전 유산, 불완전 유산 등도 있습니다. 자궁의 위치 때문에 생기는 임신부 불편감 3가지가 있어요. 빈뇨, 변비, 요통이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죠? 변비가 있고요. 허리가 아파요. 용모선선 자극 호르몬 HCG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임신 내내 지속된다. 임신, 유산, 자궁 외 임신의 진단이나 임신 반응 검사 시에 활용된다. 용모선선 자극 호르몬 HCG. 산정관리 늦어도 5달 이내에 4, 5, 20주 이내에 산정관리를 받는 게 좋다. 산정관리는요,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중에서 1차 예방이 산정관리죠. 산정관리 횟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짚을게요. 임신 초기부터 7개월까지 한 달에 한 번, 8, 9개월에는요, 한 달에 2번, 2주에 한 번 간다. 막달 90개월은요, 매주 간다. 파파니콜라우 검사가 뭐죠? 자궁 경부암 진단 검사입니다. 풍진과 매독 볼게요. 풍진, 띵띠링띵띵. 엄마가 풍어를 읊어도 아기가 못 들어요. 왜? 태아 귀머거리가 생길 수가 있다. 태반을 통해서 90일 이내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풍진은 임신 초기에 엄마가 무조건 고쳐줘야지 아기한테 옮기지 않는다. 매독은요, 임신 중기 16주에서 20주면은 4, 4, 16, 4, 5, 20, 4, 5개월 아닙니까? 이때 혈리를 통해서 태반이 전파되니까 이 이전에 매독을 고쳐야 됩니다. 엄마가 매독이에요.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죠? VDRL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매독의 원인균은요, 트레포네마 팔리듐. 매독은 페니실린으로 치료하죠. 항생제예요. 초풍, 중매. 임신 초기에는 풍진, 중기에는 매독이 아기한테 옮을 수 있으니까 엄마는 그 전에 치료해야 된다. 교대 근무를 위해서 체력을 단련한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다. 서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발을 다치지 않게 주의한다. 밤근무가 연속되는 경우에는 주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환자가 선물을 주면은 병원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한다.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환자가 쪽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직업윤리를 준수한 행동은 간호조무사 혼자만 알고 있는다. 비밀을 유지한다. 비밀 유지 안 했을 때는요, 의료법규상으로 벌금 3.3이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대충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감이 오시죠? 간호의 3요소, 기지사, 기술, 지식, 사랑입니다. 현대 간호는요, 환자를 인격체로 보는 환자 중심의 전인 간호이다. 농특법, 이게 다른 과목하고 다 겹치죠? 1978년 알마아따 회의에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했어요. 그래서 1980년 농어촌 특별관리조치법, 벽지 오지어도 건강한 인간의 기본권이니까 보건진료 공무원을 파견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했죠. 계층제의 원리, 계조명 분통, 계층제의 원리는요, 수직화, 분업화해서 직무를 지휘 감독한다. 조정의 원리, 다 같이 집단적으로 협동해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업무를 한다. 명령, 통일의 원리,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직속 상사가 지시나 명령을 한다. 분업의 원리, 전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분업을 한다. 통솔 범위의 원리, 부하가 100명이에요. 한 명의 상사가 다 통솔할 수 없겠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하의 수가 적절해야 된다. 그래야 통솔 가능하다. 이게 바로 간호조직의 기본 원리입니다. 계층제의 원리, 조정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분업 전문화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라는 게 있다라고만 그냥 듣고 가세요. 간호조무사의 직업윤리 거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간호조무사는 업무 한계, 직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된다. 월권하면 안 된다. 다른 전문직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쉬운 일이라도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쉬운 일이라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와 절차를 따른다. 간호조무사가 부득이하게 근무 시간을 변경해야 될 때 어떻게 하죠? 그 관리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근무 시간을 변경한다. 환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상 증상이 발견됐어요. 할 일은요? 보고한다입니다. 보고한다. 간호조무사가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은 스스로 윤리 경영을 가져야 한다. 직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회적 요구에 대비한다. 사회적인 요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요구 아니에요. 지식,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간호조무사는 업무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대 근무를 위해서 체력 단련한다. 간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는다. 서서 하는 일이 많으므로 발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무를 할 때 중요한 것들이다. 밤 근무가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주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보통 3교대 할 때 야간 근무 많이 하거든요. 낮에 계속 놀다가 밤에 일하려면은 피곤하고 피로하게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충분하게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이런 게 오죽하면은 이론에 나오겠어요? 수혈 중에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은요, 수혈을 빨리 중단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수혈의 부작용은 보통 몇 분 이내에 온다? 15분 이내에 온다고 했었죠. 환자 가족의 사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비밀을 유지한다. 비밀 유지 33이다. 유방우열, 유두균열, 유방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어요? 다 젖을 먹여야 된다. 젖을 짜내야 된다. 그런데 유두균열, 유두가 뭐죠? 젖꼭지죠? 젖꼭지가 균열되고 아플 때만 수유를 금합니다. 얼마나 금해요? 24시간에서 48시간. 하루 이틀만. 왜? 엄마가 항생제를 먹어요. 항생제를 먹은 상태에서 아기에게 수유를 하면 아기에게 항생제가 가겠죠? 그래서 수유를 금하는 것입니다. 유두균열, 젖꼭지 균열에만 수유를 금한다 아시고요. 염증이 있던지 우열이 있던지 무조건 젖은 먹이는 거예요. 짜내는 거예요. 유두는 비누로 닦지 않는 거 아시죠? 산용열이 뭐죠? 출산 후 며칠 있다가 3일 있다가 열이 38도 이상 계속 된다고 하면은 이거 무슨 염증이 생겼다 이겁니다. 산용열의 원인균은 연쇄상 구균이다. 지금 제가 추려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 기출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 생리적인 체중 감소예요. 생후 3, 4일부터 아기가 체중의 5에서 10%가 감소됩니다. 5kg로 태어났어? 그럼 4.5kg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리적이기 때문에 괜찮다. 산후통. 산후, 아기를 낳은 이후에 일주일 동안 배가 아픈 것이 산후통입니다. 한 달 아니에요. 일주일이에요. 배란이 뭐죠? 성숙 난포로부터 매월 한 개의 난자가 복강내로 배출되는 것.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혈압, 체중, 소변을 잰다. 경련을 하게 되면요, 호흡 유지, 기도를 유지해줘야 돼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자간증과 자간전증이 있어요. 자간증은 고혈압, 단백뇨, 부종에다가 경련이 플러스 됩니다. 근데 자간전증은요, 자간증 가기 전이다 해서 경련이 없습니다. 경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간증과 자간전증이 나뉘어진다. 경련은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절대 안정을 취해줘야 된다. 불빛에도 경련을 하기 때문이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하면 경련이고요. 그냥 심폐소생술할 때는 고개를 똑바로 제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 유지예요. 경련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게 그림이든 말로 풀든 답이 됩니다. 전치태반,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이죠. 임신 후반기에 갑자기 엄마가 피가 나와. 그러면 전치태반 또는 태반 조기 박리를 의심할 수가 있어요. 전 통증이 없어요. 전치태반은 통증이 없다. 난관의 기능,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난관, 나팔관은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되는 장소입니다. 수정이 되면 임신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착상을 해야 돼요. 자궁에 가서 착상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그래서 자궁내 장치, IUD, 루프를 끼게 되면은 수정은 됐어도 착상이 안 돼서 이게 사후 피임법으로 쓰일 수 있다 이 얘기죠. 수정란을 자궁으로 운반하는 역할이 난관의 기능이라는 거. 임신 시 배란을 억제시키고 임신을 지속시켜주는 호르몬은요,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임신을 유지해준다,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자궁의 내막을 증식시킨다, 이거는 바로 에스트로겐입니다. 자궁의 내막이 증식되면 임신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것은 에스트로겐이고요. 이미 임신이 됐어, 유지시켜주는 것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거예요. 폐경기가 됐어요.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죠?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특히나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있다. 세트로 가셔야 돼요.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2번에 한 번씩 국시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직전 국시에도 나왔죠? 임신 초기 소변에서 검출되어 임신을 진단하는 데 활용되는 호르몬, 우리가 임신 테스트기에 2줄 나오는 거 육모선선 자극 호르몬 HCG 때문이에요. 이 자세는 뭘까요?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거의 한 2-3문제가 나오잖아요. 산후 운동,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를 위해서 취하는 자세는요. 생리통 완화 자세 뭐예요? 스륜이죠. 스륜이.
빈혈 중에서 임신 중 가장 흔한 빈혈은 철분 결핍성 빈혈이다. 철분제는 뭐랑 같이 먹어라? 철 좀 들어라. C,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거. 산모와의 성생활 언제 가능하다고요? 회복기. 분만 후 6에서 8주, 통목욕은요? 4에서 6주요. 임산부가 진료받을 때 취해야 될 자세, 여자가 그냥 산부인과 가서 취해야 되는 자세, 세석이 절석이죠. 이번에는 모성간호에서 알아야 될 용어 정리. 비법스 있으신 분들은 한번 쭉 보세요. 이 영상에서 다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초산부, 아기 처음 낳는 여자, 경산부, 한 번 낳았던 여자죠. 배라는요, 성숙 난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 내에 배출되는 것. 매월 난자가 나오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정, 난자가 자궁에 이르기 전에 정자와 만나서 결합하는 현상이 수정이다. 난관의 팽대부, 수정이 되는 장소는 난관의 팽대부이다. 임신 36주, 4, 9, 36, 임신 9개월이죠. 자궁 저부가 가장 높이 올라와 검상 돌기에 이르게 된다. 절박 유산,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면 임신을 지속할 수가 있다. 습관성 유산이 국시에 나왔어요.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이 된다. 이게 뭐냐? 경간계대가 특징이다. 습관성 유산입니다. 불가피 유산, 완전 유산, 불완전 유산 등도 있습니다. 자궁의 위치 때문에 생기는 임신부 불편감 3가지가 있어요. 빈뇨, 변비, 요통이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죠? 변비가 있고요. 허리가 아파요. 용모선선 자극 호르몬 HCG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임신 내내 지속된다. 임신, 유산, 자궁 외 임신의 진단이나 임신 반응 검사 시에 활용된다. 용모선선 자극 호르몬 HCG. 산정관리 늦어도 5달 이내에 4, 5, 20주 이내에 산정관리를 받는 게 좋다. 산정관리는요,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중에서 1차 예방이 산정관리죠. 산정관리 횟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짚을게요. 임신 초기부터 7개월까지 한 달에 한 번, 8, 9개월에는요, 한 달에 2번, 2주에 한 번 간다. 막달 90개월은요, 매주 간다. 파파니콜라우 검사가 뭐죠? 자궁 경부암 진단 검사입니다. 풍진과 매독 볼게요. 풍진, 띵, 띠링, 띵, 띵. 엄마가 풍어를 읊어도 아기가 못 들어요. 왜? 태아 귀머거리가 생길 수가 있다. 태반을 통해서 90일 이내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풍진은 임신 초기에 엄마가 무조건 고쳐줘야지 아기한테 옮기지 않는다. 매독은요, 임신 중기 16주에서 20주면은 4, 4, 16, 4, 5, 20, 4, 5개월 아닙니까? 이때 혈리를 통해서 태반이 전파되니까 이 이전에 매독을 고쳐야 됩니다. 엄마가 매독이에요. 어떤 검사를 할 수 있죠? VDRL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매독의 원인균은요, 트레포네마, 팔리듐. 매독은 페니실린으로 치료하죠. 항생제예요. 초풍, 중매. 임신 초기에는 풍진, 중기에는 매독이 아기한테 옮을 수 있으니까 엄마는 그 전에 치료해야 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